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지목이 나오죠. 자, 지목을 이제 보시면은요, 지목. 역시 지목도 시험에 꾸준하게 출제되는데 27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7회 때 지목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뭐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목도 마찬가지로 지목에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원칙. 지목의 설정 원칙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법정 지목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다 나옵니다. 의의부터 표기, 설정 원칙, 법정 지목 다 나옵니다. 작년에 27회 때는 이 법정 지목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법정 지목에서 두 문항이 나왔고요. 대부분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의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지목은 대부분 이 표기법하고 법정 지목,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도요.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씩 보면 지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목이란 그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을 해요?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얘를 지목이다라고 1번에 나와 있죠? 1번.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먼저 주된 용도가 되게 중요하죠. 주된 용도. 자, 지목을 우리가 분류법에서 지목을 분류할 때는 그 현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세 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지목? 지형 지목. 첫 번째는 지형 지목이 있고 두 번째로는 토성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슨 지목이 있다? 용도 지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취하고 있어요? 용도 지목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용도 지목. 지형 지목, 토성 지목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립니다. 지형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형 지목은요. 수륙의 분포 상태. 수륙의 분포 상태라든지 즉 토지의 고조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형 지목이라고 하고 토성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성 지목이라고 해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토성 지목이라고 하고 용도 지목은 뭐예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용도 지목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취하고 있어요? 용도 지목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용도 지목을 취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성질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또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때요? 토지의 주된 용도인데 토지의 주된 성질, 토지의 주된 형상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구분하자? 총 28개로 구분하자. 28개로. 8개로 구분하는데 첫 토지 조사 사업 당시는 지목이 18개였어요. 18개에서 19개로 바뀌었고 19개에서 21로 바뀌고 21개에서 24개로 바뀌고 오늘날에 현재 몇 개가 된다? 28개더라 이겁니다. 그냥 변천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최초에 몇 개였으나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18개였으나 현행은 몇 개다? 28개더라 이겁니다. 28개.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거 보시고요. 3번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24페이지의 지목의 표기 방법 봅니다. 표기 방법.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지목은 도장에 등록이 되더라. 목도장에 등록되더라. 목도장. 그래서 목은 지목이고 도는 도면이고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은 등록이 되는데 어디에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 우리가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뭐를 써야 돼요? 정식 명칭을 써서 공부에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써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은 지목이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의 코드 번호는 17번이에요. 하천의 코드 번호는 17번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다? 하천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도록 되는데 지목을 어디에 등록됐을 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쓰지 않고요. 부호로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부호로서. 그러니까 코드 번호도 안 쓰고 정식 명칭으로도 하지 않고 부호로서 하는데 두 가지로 봐요. 두 문자 표기. 두 문자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뭐를 쓰고 두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엇을 쓴다?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를 쓰는데 이게 바로 차장천원이에요. 차문자는 4개가 차장천원 이렇게 차장천원이더라. 차는 뭐냐면 주차장을 의미해요. 주차장. 주차장은 주로 표기하지 않고 차로 표기합니다. 왜 주로 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지목들하고 충돌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장은 여기서 무엇이다? 공장, 용, 지가 되는 것이고 천은 하천이에요. 원은 무엇이다? 유원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4개의 지목은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무엇을 쓴다?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요거. 그래서 4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목은 과거에는 한문으로 이런 거 쓰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글로 표기하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한글로. 2번부터 중요합니다. 2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지목 명칭을 그대로 쓰지 마. 지목 명칭을 그대로 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쓴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두 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몇 개? 4개더라 이겁니다. 표에 보면 28개의 지목을 왼쪽에 있는 것은 정식 명칭이고 부호로 되어 있고 또 그죠? 28개가 써 있고요. 밑에 표에 가장 최근에 분리된 지목은 24개에서 28개로 갔는데 이건 주차창량이거든요. 주차창량인데 주는 무엇이다? 주유소용지고 차는 창고용지고 차는 주차장이고 창은 창고용지고 양은 양어장인데 기존에 이제 여기서 4개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잡종지에서 분리됐다, 유지에서 분리됐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 다시 와서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지목에 무엇이 나온다? 설정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요. 법조문에 4개가 써 있어요. 4개가 써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재 박스 안에 써 있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이렇게 나와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1필 1목의 원칙이에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이걸 무엇이라고 그래? 이것을 1필 1목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박스에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떤 한 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 또 하나가 더 써 있어요. 세 번째 어떤 게 써 있냐면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요. 지목은 동그라미 2번에 써 있죠.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일시 변경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영속성의 원칙이더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제 법정 지목 28개로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돌을 캐내는 것은 잡종지예요. 흙을 파내는 것도 잡종지인데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서 잡종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택지를 조성했다.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은요. 미리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원칙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 동그라미 3번에 뭐가 써 있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를 들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택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무엇으로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법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을 쭉 들여다보면 지목의 설정 원칙이 4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기타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목을 설정할 때는 등록 선후에 따라서 하자. 등록 선후의 원칙도 있고요. 6번째로 용도 경중에 따른 원칙도 있더라 이겁니다. 용도 경중의 원칙도 있는데 용도 경중 말 그대로 용도 경중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6개 정도가 지목을 설정하는데 고려될 사항들이더라 이겁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지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법정 지목 28개는 심화 과정에서 제가 다루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용어를 가지고 지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현황에 따른 분류 또 몇 개로 나눠지는지 어디에 등록되는지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인지 지목의 설정 원칙까지 잘 보시고요. 나머지 뭐만지 설명하면 돼 나중에 법정 지목만 다시 한번 법정 지목을 심화학습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쭉 한번 나중에 28개 지목은 일단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지금 설명 안 해드리지만 한 번씩은 꼭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34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가 나오죠. 경계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면적을 하도록 합니다. 경계 볼게요. 경계. 역시 경계에서도 시험에 한 문항이 꼭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계에서도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의.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 경계의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기준.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필지가 이렇게 있더라요.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가 존재 이렇게 안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건축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분할을 할 때 이렇게는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분할을 했을 때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전부터 도입된 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3년 전부터 도입이 돼요.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뭐가 등록되는지.
경계는 요 안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의 볼게요. 자,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계라고 하냐면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무엇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그 선을 무엇이라 그래요? 얘를 경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 여기서 지적 공부인데 우리가 경계는 지적에서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상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계점과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직선으로 연결하더라 이겁니다. 직선. 그럼 여기서 용어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용어했을 때 했을 때요. 경계점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 경계점. 경계점이란 무엇이냐 이거.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어떻게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어떻게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적도 임야도에 어떻게 도해 형태로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경계란 무엇이다?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선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뭐예요? 도면이더라. 도면은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서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가 되고 또 무엇이 된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도면 이렇게 쓰면 도면 경계가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경계가. 이제 설정 원칙 볼게요. 설정 원칙. 설정 원칙은 세부적인 것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거 나오지 않고요. 설정 원칙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거 경계라고 하죠. 이거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토지의 표시니까 이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이거를 국정주의다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국정주의. 두 번째, 경계는 여기 종이에서 경계점을 어떻게?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 무슨 주의예요? 직선주의더라 이겁니다. 경계 직선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이쪽에 있는 필지하고 이쪽에 있는 요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오로지 경계는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를 해요. 한 개만 존재하고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경계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분할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는 길이만을 가져요. 길이와 위치만을 갖고 넓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3번에 써 있죠. 그래서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길이와 위치만 있을 뿐이고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있는 게 아니고 나눌 수가 없는 거. 선이기 때문에. 선이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계가 6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12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600분의 1을 따르자 이겁니다. 왜? 600분의 1이 1200분의 1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축척 경계에 따르자 이겁니다. 그것을 이러한 원칙을 축척 종대의 무엇이라 그래요?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네 가지가 보통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이고요. 또한 경계 자체는 일단 경계가 등록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또 무엇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부동성의 원칙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부동성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의 설정 원칙인데 지목의 설정 원칙하고 같이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의 결정 보세요. 경계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경계더라. 여기가 경계, 여기가 경계예요. 이 토지에 이렇게 쓰면 여기 경계죠. 그럼 이 경계에다 뭐를 설치하면 돼요? 지상에다가 담을 설치하거나 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뭐를 설치를 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지상 경계를 표시하더라. 1번에 그냥 오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2번이 되게 중요해요. 2번이 여기 요거 나오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책에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해서 관리하느냐?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라든지 국장 나오면 큰일 나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데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 거기에 책에 써 있는 것처럼 토지가 이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분할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새로운 경계점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만 시험에 나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느냐 이거죠. 7개를 등록을 합니다. 7개. 7개를 등록하는데 첫 번째 무엇? 소재. 두 번째 지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는 자, 경계점을요. 경계점이란 굴곡점으로서 도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적도 임야도의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계점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들어가요. 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에 사진 파일이 들어가요. 사진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이렇게 5가지만 이제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됐는데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2개가 추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공부상의 지목하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가 들어가요. 이렇게 7개가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더라. 등록사항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오죠. 지상 경계 기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 빈도는 높아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지상 경계 기준.
자, 지상경계 기준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렇게 있더라.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면에 접하잖아요. 이렇게. 해면에 접하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물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최대 만조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도로를 만들려면 이렇게 흙을 깎고 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흙을 깎는 걸 뭐라 그래요? 절토라고 하죠. 흙을 깎는 부분은 우리가 절토라고 하는데 절토부의 경우에는 여기가 경계가 돼요. 위쪽이죠. 위쪽. 절토부일 때는 뭐가 된다? 상단이 된다. 상단이 되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요 필지와 이쪽에 있는 필지가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 기준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경계가 돼요.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표현하면 무엇이다? 하단부가 되더라. 하단. 여기에 제방을 쌓았어요. 이렇게. 제방을 쌓게 되면은 물이 있는 쪽이 바깥쪽이에요. 이쪽 흙 쪽이 안쪽이고 이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말로 표현하면 이쪽이 바로 바깥쪽 무엇이다? 바깥쪽 어깨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안쪽 하단이라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절토부일 때는 상단인데 하단이라고 시험에 나오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인데 상단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또 고화절상 이렇게도 많이 외우거든요. 고화절상. 그러니까 절토는 상단이고요. 고조가 있으면 하단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과목이 6과목이고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두문자 이렇게 차문자를 따서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어려운 것들은 두문자를 따서 외우지만 이런 거 정도면 충분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이 접하면 어디예요? 최대 만조위. 절토부는 어디? 왜 절토부는 그럼 상단이냐 이거죠. 자,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수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봐요? 여기 차가 이렇게 다니니까. 이 부분까지만 수용해버리면 이쪽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 소유자 뭐 해먹고 사냐 이거죠. 말도 안 돼. 경사 급한데. 그래서 상단이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때는 뭐다? 하단이고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이 토지에 편입이 되면 바깥쪽 어깨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거. 그런데 다시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때는 무엇이다? 하단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더라 이겁니다. 범위에 따른다. 어떤 경우에?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이겁니다. 굉장히 기출 많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우리 교재에서도 36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기억하시라 이거야.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5가지 써 있죠. 그다음에 4번에 뭐라고 써? 굵은색으로 지상경계를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6번 오른쪽 6번 보세요. 6번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6번 보세요. 6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분할을 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 규정이죠. 분할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규정을 판공도도 이렇게 판공도 이렇게 판공도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결을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8개의 지목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법정 지목을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외울 수는 있을 거예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철도 구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법정지목 28개를 정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겁니다.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렇게 돼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른 지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건 X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가 나오죠. 도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물에 걸려도 가능하다 이거죠. 판, 공, 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계 여기까지가 경계인데 그럼 7번을 한번 볼까요? 37페이지 6번에 보면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된다라는 거죠. 4가지 써 있는데 다 중요해요. 7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장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만약에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경계 다시 34페이지를 보시면 의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의의에서는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공부에 등록한 선이고 경계 정의 중요하고 설정 원칙에서는 세부적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계 결정에서는 보통 지상에다 뭐를 설치하죠? 여기다가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울타리 설치를 하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는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이. 언제? 토지가 이동이 돼서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면. 여기 어떤 거를 기록을 해요?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를 기록하고 지상 경계 기준에서는 해면을 접하고 상단, 해면 접한 최대 만조위, 절토부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을 땐 하단,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그다음에 건물은 지상에 따른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경계에서도 해마다 몇 문제가 나와요? 경계에서도 해마다 한 문항씩 꼭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경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목은 법정 지목 28개는 이제 심화학습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경계에 대한 것은 거의 90%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면적입니다. 면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